들도 있지만 반대 상황이라 해도 저런 말을 대놓고 하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딸이 백수가 된 게 본인 탓은 아니잖아요. 그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렇다고 딸이 계속 백수로 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직이든 취업이든 잘 됐던 딸이라 솔직히 저는 걱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로 결혼식까지 미룬다고 하는 것도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딸아이 연봉만큼 예단으로 해오라고 하다니 무슨 보증금도 아니고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자식을 그런 식으로 보낼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저도 통화할 때 지금 우리 딸을 물건 흥정하듯 흥정하는 거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니 더 크게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정말 주기가 싫었고 저조차도 이런 결혼을 꼭 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애아빠가 제가 시름시름 고민을 하자 다음날 딸아이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딸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무슨 일인데 그래? 민욱씨 말로는 엄마도 결혼 미루는데 동의했다고 하시던데 맞아?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거야? 무슨 병이시길래? 우리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주셔서.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딸아이 또한 상처를 받을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저까지 미루길 바라는 것처럼 시댁에 말해버리는 바람에 말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말을 안 하자니 양가 엄마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모양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예비 사돈의 인성이 보였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미연이가 지금 직장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말하기엔 본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지 말은 안 하고 그저 저 또한 결혼을 미뤘으면 한다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쓰자 딸은 왜 그러냐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어요. 그런 딸을 보니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연아, 오늘 내가 너희 시어머니 될 분이랑 통화를 했어. 정말 아프신 줄 알고 그랬는데 니네 시어머니가 너 직장 잃었다고 너 연봉만큼 예단으로 해달라고 하더라. 엄마 너 결혼시키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 제법 되거든. 근데 그런 말 들으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뭐야 그럼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결국 핑계였던 거야? 어쩐지 그날 뵙을 때 평소랑은 좀 다르시더라. 괜히 트집 잡으시고 나 지금 실직했다고 지금 예단을 더 해오라고? 시어머니는 내 연봉 아시고 그런데? 정말 웃긴다. 엄마 걱정 마. 나 오늘 외국계 기업 원서 낸 거 통과됐다고 연락 왔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제 걱정이랑 다르게 딸아이는 상처 입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 싫었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 소중한 딸아이를 저렇게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시집 보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결혼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할 거면 올해 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신랑의 정년퇴직이라는 일 때문에 딸아이 결혼을 이렇게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딸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신랑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미연이는 꼭 결혼해야겠대. 솔직히 나는 안 했으면 좋겠네. 우리도 아들 가진 부모지만 무슨 아들 가진 부모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연봉만큼 예단으로 달라니 그게 무슨 심보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여보 너무 싫은데 선택은 우리 딸이 하겠지.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본수 예단으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예단도 어느 선에서 맞춰줄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100만 원도 주기가 싫네. 아니 자기 아들이 귀하면 당연히 우리 딸도 귀한데 딸도 2명이나 키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정말 미연이한테 너 퇴직이랑 상관없이 미루고 싶으면 미루라고 해. 저는 신랑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딸아이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나 속상한 밤이었어요. 다음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싫었지만 우선 예비사위랑 저희 딸이랑 다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딸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오늘까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길래 딸아이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난 사돈은 여전히 아들 가진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연봉이 남들보다 적은 게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다시 만나서 자세히 보니 예비사위는 사돈한테 잡혀 살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시댁과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신랑이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다면 훨씬 더 결혼 생활이 편해지는데 예비사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한 게 바로 저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단 이야기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이 계속 결혼에 대해 성하니까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이 꼭 올해 결혼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우리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드님아, 다들 친정 찬스 사용하면서 산다는데 너는 미연이 집에 대해 아는 게 뭐니? 아참, 아버님 직장이 교감 선생님이라는 건 들었는데 올해가 정년이시라고요? 그럼 저희 아이들에게 손 벌리시는 건 아니죠? 연금 나오시죠? 네, 걱정 마세요. 저희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집도 2채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딸이 걱정 안 하게끔 저희 나중에 쓸 돈까지 다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예단 얘기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 뭐 하나 물어만 보면 다 괜찮다고만 하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 계산해보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안 그래요? 사돈도 엄마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예비사돈은 저희 집 재산도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딸아이는 남자친구인 민욱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고 민욱이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딸이 좋아서 다 괜찮다고 사돈어른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말했던 건 핑계인 마냥 생생한 얼굴을 하고 나와서는 제 속을 뒤집는 말만 하니까 속이 너무나 상했어요. 딸아이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사돈 부부는 우리가 딸에게 아파트 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과 사위는 처음에는 지금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랑 가깝기도 했고 지금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거기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19평도 두 사람이 살만한 평수였고 햇빛도 잘 드는 곳이었거든요. 딸아이네는 우선 돈을 더 모은 다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어요. 신혼집으로 생각했던 집이 사실 우리가 사놨던 집이었어요. 예비사돈에게 신혼집을 미리 사놨다는 걸 이야기하자 예비사돈 안색이 변하면서 얼른 결혼시키자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 집은 평수는 19평이나 적었지만 강남에 있어서 그것만 팔아도 훗날 사위가 영어학원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는 돈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사돈어른께서 미리 집 사줬다는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니? 서로 불편하게. 사돈, 제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대출도 힘들고 저희 아들도 편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딸아이가 사놓은 집을 저희가 사놨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인 민욱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전세일 거라 생각했고 돈을 모아서 이사 가자고 해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 가자고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신혼집에 사놨다는 말에 눈앞에서 180도 달라지는 거 보고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돈하면서 딸 연봉만큼 예단으로 더 넣어달라 할 때부터 돈을 밝히는 분인 건 알았는데 막상 눈앞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딸은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 일어나요. 오빠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렇게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시간 좀 가지고 결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랑 한 가족이 될 자신이 없네요. 예비사돈어른, 당신에게 당신 아들이 소중하듯이 우리 딸도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연봉만큼 예단을 더해오라고요. 어떡하죠? 계산해보니 저희가 손해인 것 같네요. 그러자 예비사돈은 제 팔을 붙잡으며 왜 일어나십니까 사돈? 화 푸시고 앉으시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미연이 예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날 잡고 가셔야죠.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사돈, 우리 이러지 말아요. 어머니, 제 연봉 궁금하셨죠? 저 이번에 9,60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과장급으로 승진해서 이직합니다. 저 전문직이라 오빠보다 많이 버는데 모르셨나봐요. 제 연봉만큼 예단 더 달라 하셨죠? 제가 오빠보다 연봉 3천 더 많은데 어떡하죠? 제가 3천 받아야겠는데요? 오늘은 불쾌해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네요. 다음번에 인연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저희 인연은 거기까지인가 보죠. 가자. 아니 사돈,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들아 뭐하니? 가서 잡아야지. 우리 딸아이가 결혼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연봉을 밝히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딸아이도 저도 실망했어요. 딸아이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이 이런 모습을 보니 결혼을 망설여졌다고.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 자기 엄마 편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면 결혼을 하는 거고 저번처럼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막말을 듣고만 있다면 결혼을 엎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도 지난번과 다를 바가 없었고 자기 연봉만큼 예단을 더 넣어달라는 시어머니 말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걸 보고 만정이 떨어져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이죠.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위될 아이는 착하고 순해서 마음에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랑 결혼하면 우리 딸을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도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사위는 정말 딸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딸아이의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 저희 나이대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지만 결혼은 적어도 몇십 년은 살아야 하고 다른 가족과 또 다른 가족으로 묶이는 건데 저런 시어머니랑 가족이 되면 저희 딸은 얼마나 힘들지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 장사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도
아직도 내 아들이 잘났다고 상견례장에서 말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저렇게 대놓고 돈으로 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돈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아들이 너무 미연이를 사랑하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 하면서 문자에 전화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뒤로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이 찾아오고 사과하면서 평생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을 주시는데 집도 다 장만해 두신 줄 몰랐어요. 우리 예전 일은 있고 아이들 결혼시킵시다.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요즘 미연이가 제 전화도 안 받아요. 한 번만 말 좀 잘해주세요. 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미연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딸아이는 글쎄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이 싫다면 굳이 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민욱씨, 나도 내 딸 사랑해줘서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당신 어머니한테 막말을 듣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남자에게 누가 딸을 맡기겠나요? 나한테도 하나뿐인 딸인데. 저는 이렇게 인연이 끝나는 것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우가 없는 사돈은 기어코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자 남편을 설득하러 간 겁니다. 남편은 덕분에 아주 난처했고요. 졸지에 우리는 딸 가지고 유세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 또한 우리 딸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 열어달라고 찾아오더라고요. 딸아이가 헤어지자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미연아,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 내가 시집살이 안 시킬게. 그건 걱정하지 말렴. 너 돈 잘 버는 것도 알았으니 절대 너를 무시하는 말조차 하지 않을게.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눈물로 호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 싸움까지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혹시나 자기 아들에게 피해갈까봐 예비사돈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비사위는 계속 딸아이 집에 찾아와서 결국 딸아이가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요. 이런 사람의 밑바닥 모습을 보고 나니 결혼 안 시키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꼭 집안도 보고 사람의 밑바닥 본성까지 본 후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까지 가지 않고 상견례에서 끝난 건 조상이 도와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시키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야지 돈으로 계산하면서 결혼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보고 사람이 180도 달라지면서 무시했다가 잘해줬다가 하는 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제 맘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지금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외국 본사로 갔어요. 결혼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부부 또한 이 경험을 살려서 아들이 장가 갈 때